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 함경북도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수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에 손을 벌리면서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김정은이 수해 지역을 찾았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열을 올리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하고 있는 독재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유엔 평양 상주 조정관실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태풍 라이언록이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와 인근 지역을 강타하면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138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실종됐으며 6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지만 실제 사상자 수는 이를 훨씬 웃돌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북한 매체는 이를 두고 해방 이래 최악의 홍수 피해라고 밝힌 상태지만 김정은은 아직까지도 수해 지역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관계자와의 기념사진 촬영, 전략군 화성 포병부대 발사 훈련 참관, 정지위선 운반 로켓용 대출력 발동기 지상 분출 시험지도, 5차 핵실험 관계자와의 사진 촬영 등 대부분이 군사 분야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보건산소 공장과 과수농장, 주사기 공장 등 민생 분야 현지 지도였습니다. 김정은은 다만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물고기 등의 선물을 보내고 복구 작업을 위해 청진시에 굴착기를 보내는 등의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수해 등 재난 지역을 찾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내부 결속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수해 지역을 찾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고 지도자는 무결점 전지전능한 존재라며 토사의 주민들이 무너지고 깔린 것을 보고도 대책이 없다라는 인상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이라고 김정은이 수해 지역을 찾지 않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수해 지역을 찾는 것이 김정은의 업적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입니다. 수해 지역이 북한 정권의 가장 불만이 큰 함경북도라는 점도 요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 소장은 피해가 난 연사와 경흥, 경원, 무산 지역 주민들은 사실상 평양 정권에 등을 돌린 사람들이라며 국경 건너 중국 쪽에 있는 대량의 탈북민들이 김정은이 수해 지역에 온다는 것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위해 가능성을 고려해 현장을 찾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호 안전상의 문제도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달리 김정은이 자신의 위상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해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김정은은 과거 재해 현장을 전혀 찾지 않았던 김정일과는 달리 지난해 태풍 고니로 피해를 입은 나선 지역을 이례적으로 방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수해 발생 20일 만에 수해 복구가 완전히 끝나자 해당 지역을 찾아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역시 나선 씨의 경우 수해 현장이 복구 완료된 이후에 그 복구의 공을 자기에게 돌리려는 그런 의도에서 피해 현장에 간 것이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함경북도 지역에서의 수해가 복구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이 없지 않나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반기문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인데요. 한국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반 사무총장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핵탄두 폭발 시험을 악랄하게 걸거들면서 미국과 박근혜 패당을 비롯한 추종 세력들이 벌이고 있는 극악무도한 반공화국 제재 압살 소동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자청해 나서고 있다. 반기문이라는 이름이 총 6번 들어가는 이번 성명은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서도 북한 내부에 전달됐습니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반 총장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땐
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함만을 언급해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6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자국의 위성 발사 권리를 부정한 유엔 사무총장을 비판하면서 반 총장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고, 얼마 전 주체사상 국제연구소의 부이사장이 반 총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반기문이라는 이름은 뺐습니다. 노동신문 역시 올해 초부터 9월 18일까지 반 총장과 관련된 총 11건의 기사를 실었는데 11번 모두 두 이름은 빠져 있습니다. 비록 올해 7월 노동신문이 한 차례 반 총장의 이름 3글자를 언급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을 뺀 채 새누리당 차기 대선 후보라고만 소개했었습니다. 북한이 반 총장의 실명을 의도적으로 감춰온 건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의 수장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약 2년간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북한 주민들이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이를 믿으려 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20일을 시작으로 반 총장은 노동신문의 3건, 조선중앙통신 2건의 기사에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함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역시 반 총장의 이름을 감추지 않고 내보내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게시판에도 반 총장을 비난하는 글이 지난 2달여간 10여 개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심지어 지난달 28일 우리민족끼리는 처음으로 반 총장을 주인공으로 한 동영상까지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보수의 차기 대권주자로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반기문은 어떤 사람일까? 반 총장의 실명 공개와 함께 비난 수위가 높아진 배경은 비난의 내용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이 한국으로 돌아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반 총장이 친미적인 성향을 지녔고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정치적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반 총장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우리민족끼리에 올라온 한 게시판 글은 내년도에 있을 한국 대선을 언급하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남쪽에는 비극이 가중되고 통일이 아주 멀어지고 미국을 등에 업고 나타날 반기문을 초기에 목사발을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큰 재난을 보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파라나크 유엔 부대변인은 반 총장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관련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논평 요구를 거절하고 대신 지난 10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한 반 총장의 발언을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반 총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면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북한을 비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첫 북한 내부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와 외부 정보 유입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CSIS는 최근 북한 내 9개 도주민 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부족한 식량 배급, 시장활동 금지, 정부에 대한 분노 증가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CSIS의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4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내부에서 여러 차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력이 있는 단체에 조사를 위탁했다며 해당 단체와 응답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CSIS가 설문조사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내부의 9개 지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제3국의 탈북자들을 상대로 과거에 이루어진 조사들과 비슷한 결과를 냈다며 다만 최초로 북한 내부에서 직접 북한 주민들의 입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SIS는 이번 보고서에서 배급, 시장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공개했습니다. 주민들은 사회주의 낙원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생존을 위해 배급제에 의존하지도 않으며 정부가 경제활동을 방해할 때 가장 큰 분노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CSIS는 밝혔습니다. 공공배급제가 양질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36명 중 1명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1명만이 1990년대에 충분히 받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당국의 어떤 행동에 가장 반감을 갖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주로 경제활동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응답자들은 장사 미천을 보안서에 빼앗겼을 때 일반 서민들의 생활은 누구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장사죄로 교화소에 가게 되어서 강압적인 노력 동원과 세외 부담, 노임 미달, 재산 몰수, 교화소 수감, 배급 중단과 세외 부담, 생활상의 불편, 정전과 수돗물 단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상당수 응답자들은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 개혁 당시 북한 당국에 가장 분노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2011년 한국통일연구원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화폐 개혁에 대한 반감이 드러났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평양시, 청진시, 무산시, 평안 남북도, 함경 남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량강도에 거주하는 28에서 80세 남성 20명과 여성 16명을 상대로 실시됐습니다. 직업은 노동자, 의사, 회사 대표, 주부, 공장 노동자, 이발사, 요리사, 목욕탕 직원 등이었다고 CSIS는 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의 국가동원 노동 조직인 돌격대가 4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사실상 노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수탈하는 각종 현금이 매년 9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 수탈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는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를 담은 거대한 노예노동 국가 북한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이슈인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노동 실상뿐 아니라 북한 내 김정은 정권의 극심한 노동 착취와 현금 수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 정착 탈북민 18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 노동을 일삼고 있고 특히 국가적 건설 사업에 동원되는 돌격대가 북한의 현대식 노예 제도로 착취의 기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돌격대는 북한의 중학교 졸업생 중 출신 성분과 신체 조건이 가장 떨어지는 학생들을 반강제적으로 징집해 구성됩니다. 대략 10년의 복무기간 군대와 유사한 조직 생활을 하며 군사 건설 사업에 동원되고 인건비는 거의 없는 기이한 형태의 노동 착취 조직이라고 돌격대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최대 15시간에 달하는 노동 착취를 당한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량에 비해 제공되는 식사는 턱없이 부족해 늘 굶주림에 시달리고 월급 역시 극히 적은 액수여서 고된 노동과 허기, 구타로 인한 이탈자가 많고 안전사고에도 취약하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했습니다. 일반 군대 내에도 돌격대와 유사한 건설 부대가 있어 군사복무가 아니라 건설 현장에만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 52여 개 인권단체 연합인 ICNK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는 열린북한 권은경 대표는 군대 내의 건설 부대도 돌격대와 마찬가지로 현대식 노예 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직장인 일반 주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정기적인 경제과제를 하달해 현물을 걷어가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시에는 현금을 수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착취 구조를 통해 북한 당국이 전국 주민들에게 걷어들이는 금액은 매년 9억 7,5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추정했습니다. 이는 수탈 금액이 가구당 생활비의 20% 정도라는 가정하에 산출된 금액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중국 베이징 주재 무역 대표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북한 간부가 최근 탈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동시에 태영호 주연공사를 비롯해 북한 체제에 등을 돌리는 엘리트가 속출하면서 체제 불안정 역시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 보건성 출신인 이 간부는 지난달 말쯤 가족과 함께 탈북했으며 현재 한국으로 들어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탈북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그 가족 전용 위로시설인 평양봉화진료소, 간부용 시설인 남산병원, 적십자병원을 담당하는 보건성 1국 출신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최고위층 전용 진료소에서 사용되는 의료장비와 약품을 북한에 반입하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은 만약 사실이라면 북한 정권의 최측근이 탈북한 것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간부는 주중 북한 대사관 소속은 아니어서 태영호 공사 수준의 고위급 인사는 아닐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보건성 출신이라는 점에서 김 위원장 등 북한 최고위층의 의료 정보가 입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시기 러시아에서도 북한 인사가 탈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28일 러시아 극동 지역의 북한 인력 송출회사 간부가 근로자 4명과 함께 탈북해 한국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6개월간 북한 근로자 20여 명이 탈출, 난민 보호시설 등지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1일 국군의 날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이고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칼럼을 통해 대규모 탈북이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이끌 열쇠라면서 박 대통령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일 북한 주민 해방하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탈북 행렬이 이어지면 북한 체제의 경제적 기반이 약해지고 바깥 세상 정보가 북한으로 유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이 망명으로 의사를 표현해 독재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으로 오라고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두고 획기적인 연설이라고 호평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은 최근까지 헌법에 명시된 탈북 정착민의 권리에 대해 립서비스에 그친 경향이 있다며 중국과 제3국을 거친 탈북자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한 것 외에 대규모 탈북을 독려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은 북한대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탈북자 수를 조절해 왔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최근 다시 탈북자 수가 늘고 있으며 내부 불화를 보여주듯 고위층 탈북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정부가 대규모 탈북을 끌어내는 데 있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난민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도록 규정한 국제협약을 중국이 더 이상 위반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중국이 북한의 핵 억제를 지원하는 대가로 이 문제에 대한 충돌을 피해왔지만 지난달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 제재 강화 동참에 거부해 중국은 어떻게 하든 김정은 체제 존속을 원한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개성공단 폐쇄 조치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햇볕 정책의 마지막 잔재를 없앤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김정은 통치를 끝낼 가장 실질적인 열쇠는 북한 주민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해외 거주 탈북 엘리트들과 한국의 주요 탈북자 단체장들이 연대해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북한 망명 정부를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미국의 북한의 망명 정부를 수립하는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탈북자 단체장 A씨는 지난 6일 내년 초 미국 워싱턴에서 가칭 북조선 자유민주망명 정부 수립을 선포할 계획이라며 이미 탈북 단체장 10여 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끝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최고위급 탈북자로 꼽히는 인사를 망명정부 대표로 내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망명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다는 강령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다소 이질적인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이들은 헌법 3조를 고려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망명정부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망명정부를 인정해준다면 이는 곧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한다는 뜻이 돼 북한을 한반도에 포함하는 헌법 정신과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망명정부는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주체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망명정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지만 망명정부 활동을 묵인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듯이 북한 당국은 해방 이후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최고 지도자라는 김정은은 피해 현장을 외면한 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을 외면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재자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파렴치하게 국제사회 손을 벌리기에 앞서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이는 어마어마한 돈을 홍수 피해에 신음하는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김정은과 그의 부하들이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당연한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말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